안녕하세요. 오늘은 벚꽃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원 그리는 게 정말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재미가 없을까봐 드로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직 소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이제 그리시다가 나 진짜 잘 그리고 싶다 그러실 때쯤 됐을 때 제가 여러분 드로잉은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잘 안 되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최대한 동그랗게 그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십니다. 잘 안 되시면 A4 종이나 못 쓰는 종이 뒷장에 이면지에다가 놓으시고 계속 이렇게 원을 연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벚꽃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벚꽃잎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꽃들 중에 겹겹이 층층이 되어서 개수를 잘 알 수 없는 꽃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5개의 꽃을 중심으로 해 있는 꽃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을 그리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 5등분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 지금 저는 이게 좀 모양이 이게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연물은요 모양이 조금 비뚤어지고 비례가 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5등분을 하셨죠?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등분이 됐습니다. 꽃잎을 5개를 이제 그리실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시냐면 요 가운데 자, 꽃잎을 보시면 제가 이걸 하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트처럼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하트보다는 하트처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트보다는 조금 둥그스름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그렸는데 얘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꽃잎 위에 하나 겹쳐지고 또 이 위에 하나가 겹쳐집니다. 그죠? 그럼 또 이 위에 하나가 이렇게 겹쳐질 테고요. 자, 여기도 하나는 꽃잎은 이 아래로 들어갈 텐데 겹쳐질 테고 여기 꽃잎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지가 맞겠죠. 여기 꽃을 들어가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꽃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비례가 안 맞았지만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테두리만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모양이 비례는 조금 안 맞았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양을 또 맞춰가도 되고요. 여기 부분에 이제 뭐가 올 거냐면 꽃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꽃술은요 이렇게 대를 만들고 동그라미, 대를 만들고 동그라미, 대를 만들고 동그라미, 대를 만들고 동그라미, 대를 만들고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쉽죠? 이렇게 벚꽃을 그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벚꽃 모양을 제가 한번 다시 끝에만 이렇게 한번 진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꽃잎을 5개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수술 위치를 잡으셔도 되고 여기는 수술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 지금 스케치 부분이라서 제가 진하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이 도안이 필요할지 몰라서 도안을 마찬가지로 제가 사인펜을 그린 후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벚꽃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꼭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핑크색도 여러분들이 어떤 핑크색을 내가 메인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벚꽃을 그리겠지만 개인의 취향과 컬러에 따라서 모두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핑크색으로 꽃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칠합니다. 뭐 이때 너무 막 세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대충 그냥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는 있으니까요. 자, 보통 벚꽃을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수술이 있는 쪽, 벚꽃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꽃들이 수술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꽃송이 하나를 갖고서 한다면 제가 더 세밀하게 꽃 하나하나를 아까 했었던 스케치하고 꼭 똑같이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굽을 주셔도 되고요. 기억하실 건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진하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죠? 바깥으로 갈수록 더 열이다. 자, 이렇게 꽃 특별히 안 했는데 두 가지 색만으로도 벌써 꽃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사실 이게 이 꽃이 가운데 있는 꽃이 가장 주인공이긴 했는데 저는 겹치는 부분 쪽을 조금 해서 꽃잎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이쪽 한번 해볼까요? 자, 가능하면 제가 그리는 모습이 영상에서 제 손등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엄청 신경을 쓰면 하는데 그래도 위치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모습이. 저 보시면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막 스케치하고도 좀 다르게 색깔을 칠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특히 자연물은요, 되게 색연필 드로잉이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펜이나 볼펜도 살짝 트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선 하나하나 할 때도 틀리면은 원상복귀하기가 어렵잖아요. 원상복귀라기보다는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색연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같은 색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만 그리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 힘을 주어서 꾹꾹꾹 눌러가지고 처음부터 했다면 수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화적인 드로잉은, 그리고 입체를 주고 명암을 주는 드로잉은 손에 좀 힘을 빼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드로잉의 가장 기초는 수없이 많은 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그리지 않고 같이 안 하고 앞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했냐면 이제 그 원근법을 색깔로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꽃들은 조금 더 진하고 도드라지게 해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꽃들은 다른 컬러를 이용하던가 같은 색이지만 다른 컬러에서 좀 어두운 색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옅은 색이라든가를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었던 앞에 나와야 되는 강조돼야 되는 것들 주인공들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공을 도와주고 있는 보조 친구들은
그거와 밸런스를 맞춰서 색톤을 조절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늦게 그리는 겁니다. 사실 뭐 그림을 그릴 때 어느 게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인공이 먼저겠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를 딱 끝내고 얘 하나를 하고 얘 하나를 끝내고 얘 하나를 끝내고 이렇지는 않아요. 특히 그 서양화적인 회화적인 그림은요. 왜냐면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기법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 끝내고 그 다음 또 하나 끝내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색깔도 이렇게 칠합니다. 자, 이렇게 오셨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술 들어가는 부분. 원래 이거 수술을 가리려고 했는데 입체감을 나는데 좀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이 되고 있고요. 뒤에 있는 꽃을 저는 보랏빛을 조금 넣어서 톤 다운 시키려고 합니다. 이 꽃보다 이 꽃이 좀 더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꽃수술 그래서 좀 쉽게 하자고요. 이렇게 자, 안되면 색깔로 꼭 같은 색이 아니래도 다양하게 저는 좀 더 진하게 하려고 검정 색깔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어떠세요? 대략적으로 지금 꽃이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여러분도 잘 되고 계시나요? 자, 이제는 여기다가 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여기서 더 좋죠. 여러분들이 손을 더 대면 될수록 사실 완성도는 높아지는데 저희는 지금 이 한 작품을 위해서 하루를 다 시간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이 정도 그리시려면 여러분들은 30분이 더 걸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지난번에 저희 혹시 유칼립투스 그리신 분이 계시다면 잎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해요. 제가 유칼립투스 그리는 법 4가지 정도 다 같은 스타일로 했던 거 했잖아요. 그거 이용하셔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2-3가지 정도 색만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연필 아까 살구빛 색연필로 해서 스케치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품을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마시고 며칠 시간을 두면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작업을 끝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 보고 이렇게 잎이 좀 새싹이 돋아나는 느낌도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오늘 보고 놨는데 내일 보면 또 붙이고 싶은 부분들이 또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통 드로잉은 그렇게 오래 갖고서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벚꽃을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